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부동산 투자 혹은 매매 거래를 진행할 때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사례를 좀 들려드린다면요. 중개업자가 그 부동산 이 물건의 평수를 잘못 알려준 거예요. 계약자에게. 그 계약자는 모르는 채로 계약을 했습니다. 또 나중에 알고 봤더니 훨씬 그 제값보다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이래서 이제 법원에 소송이 이제 걸렸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중개인의 잘못 50%, 그리고 계약자 50%. 잘 알고 투자하지 못한 죄도 있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는 정말 주의를 기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빠지는 부분도 없는지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부동산 가이드 출발합니다. 궁금한 사항들 전화 주십시오.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797-0300번은 문자 번호고요. 문자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눌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시는 곳은 날씨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서울은 지금은 비가 그쳤나요? 한동안 지금 소나기 그냥 퍼붓듯이 내리더라고요. 네. 요즘 가뭄이 그렇게 심하다고, 극심하다고. 네. 그래서 장바구니 물가도 들썩이고 요즘 또 월급은 그대로인데 계속 이제 허리띠 졸라맬 얘기들만 나오는 것 같아서 비라도 쫙 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마저도 좀 굉장히 조금 내리다 말고 이런 것 같아요. 요즘 근심 걱정거리가 경제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자연재해라는 게 참 그 농민들의 가슴을 울리게 만드는 상황인데, 자연재해뿐이 아니라 지금 메르스 공포부터 해서 그러니까요. 경제 상황 악화서부터 네. 이게 이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그야말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가물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환경이 안 좋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다. 그 중에서도 그나마 조금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든지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요런 부분들을 좀 잘 슬기롭게 이렇게 좀 들여다본다면 그것도 재테크 중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꾸준히 이 방송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가물었을 때 뭔가 샘솟는 오아시스처럼 꾸준히 여러분들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목마른 가슴을 적셔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가뭄 해소에 도움이 조금이나마 될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경제를 좀 촉촉하게 만들어 드릴 만한 그런 전략들 저희 오늘도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한 사항들 아래로 나가는 전화번호 있죠? 2077-6330번 전화 주세요. 자,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님 어느 거 궁금하실까 여쭤보러 가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네. 전 여기 사는 거는 분당 야탑동 경남 아너스빌인데요. 네네. 이걸 이제 팔고 갈지 어디 입주를 해야 되는데 세를 놓고 가야 될지 아니면 어떨지 제가 11월 말경에 그 미래로 가야 되는데. 그러시군요.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네, 지금 갖고 계신 곳이 야탑동 경남 아너스빌이라고 하셨어요. 이거를 팔고 가느냐 아니면 세를 놓고 가느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자, 지금 야탑동의 탑마을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자, 여기가 지금 세대수가 한 800세대 정도가 되고 입주는 한 94년에 입주를 했습니다. 네. 입지적으로 그 야탑동이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이 그 분당에서는 주로 성남시가지 아래, 그리고 분당에서는 가장 위인데 이 판교하고 연접돼 있는 부분으로 따진다면 사실 그 작년 또 올해도 꾸준히 가격이 올라서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어요. 오래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있는 전세 비율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한 75%에서 80%.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격이 올라서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근처에 경쟁 상대, 즉 신축 아파트라든지 조금 여기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면
굳이 여기를 이제 매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또 전세 수요자도 지금처럼 전세 비율이 75%, 80% 되는 이유도 생각을 해보면 좀 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곳을 이제 매입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그 올해 이제 11월 달 정도에 이제 위례 신도시로 입주를 한다고 하셨는데 일단 그 축하드리고요. 위례 신도시가 지금 분양 열기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야탑에 있는 아파트가 어찌 보면 내가 이제 거주하려고 하는 위례 신도시가 경쟁적으로 새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수요자들도 여기에 계신 분들마저도 사실은 위례로 이렇게 넘어가려는 그러는 심리적인 그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부분하고요. 또 다른 그 부분이라면 지금 이제 판교라든지 그 분당에서 정자역을 중심으로 한 부분이 좋은 이유는 판교 신도시에 이렇게 판교 테크노밸리라든지 또 강남하고의 접근성이 신분당성 개통이라든지 돼 있는 상황이 여러 가지 주변 이쪽의 여건을 굉장히 높게 만드는 부분, 특히 야타까지 포함을 한다면 주거 환경, 또 교육 환경, 또 교통 환경까지 여러 가지 큰 장점이 있어요. 그 중에서 교통 환경이 좀 더 분산이 된다면, 즉 지금 정자까지 이어져 있는 신분당선이 이제 내년이면 수지 쪽을 통해서 이제 광교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수지 쪽에 있는 아파트 시세는 이 분당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분당에서 지금 그 시세 아파트 시세라고 따진다면 대략 한 뭐 1,400에서 1,500 정도가 되는데 조금만 넘어가도 교통 환경을 이용해서라고 한다면 1,200, 300 정도로 이렇게 내려서 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그 거주하려는 수요자들은 좀 분산될 수 있는 또 다른 방향성이 제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죠. 아까 얘기대로 위례 신도시라는 새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경쟁적으로 여기 이 수요층들을 좀 분산시키려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교통 환경이 내년에 개선되면서는 사실은 여기 있는 집중된 그 수요층들이 좀 분산되는 부분들이 또 달리 자리 잡게 될 거니까 사실은 가면 갈수록은 집값에 대한 부분이 오르는 데 있어서는 브레이크가 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즉 전세를 놓고 갔을 경우에 내가 투자금에 얼마 정도를 남겨놓고 간다고 손 치더라도요,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이렇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제 분위기로 봐서 올 1월부터 출발한 이 어떤 분양권 그리고 일반 아파트 가격에 대한 거래량 그리고 가격이 상승된 요소로 따졌을 때는 사실은 이번 참에 매도를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또 2년 터울을 지나서 전세 만기 시점에 가격이 올라서줬냐 안 서줬냐를 두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지만 2년 후에 가서도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감히 정리를 하고 기분 좋게 위례 신도시로 이주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요번 여기 사는 게 너무 친근해갖고 고민되시죠? 그러기면 여기에 좀 오래도 살고 싶어서 자꾸 그렇군요. 미련이 또 남으시니까. 항상 이 내 집을 지나서 전세를 놓고 가더라도요, 다시 오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특히 새 아파트고 좋은 지역에 위례 신도시로 가는데 다시 미련이 남아서 분당으로 오기 위해서 그냥 남겨두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먼 미래 가치로 봐서 이게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화두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경남 아너스빌 같은 경우 94년에 입주를 했으니까 재건축이 된다고 손 치더라도 2024년 이후나 가능한 연도가 되는 거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 평형 구조가 적은 평형에서 대형 평형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 리모델링 하기가 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 그 사업성이 조금 없는 쪽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습만 갖고선 출발을 해야지 나중 미래 가치가 장래적으로 있느냐 이런 것도 사실 기대 가치는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매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예, 그렇습니까? 네, 시청자님 네, 한번 감사합니다.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네네. 매도 일단은 사인은 주시긴 했는데요. 고민해보시고 네. 현명한 판단 좀 내리시길 바랄게요. 아, 예,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안녕히 계세요.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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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뭐
자, 많은 분들이요. 이 주택을 옛날 오래도록 살고 그 지역에 대한 향수 때문에 네. 그 애착이 굉장히 맞아요. 강해지거든요. 살다 보면 그럼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제일이더라고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새롭게 위례신도시가 향후에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도 하고 또 네네. 새 아파트에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뜨거운데 미련은 남으시겠지만 네. 저한테 질문을 주신 거는 투자적인 관점에서 그럼요. 하기 이건 때문에 또 냉철하게 또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참에 과연 투자 가치가 있느냐를 생각을 한다면 지금 자금을 갖고 그런 탑마을 경남 아파트를 살 건지라도 한번 스스로 반문을 해보신다면 굳이 새로이 사기에는 좀 어렵다. 그렇게 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시면 네. 답이 나올 거예요. 예, 그러면 과감히 버려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가 생기실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어찌 보면 잘 아시면서 괜히 이제 미련 때문에 네. 혹시나 해서 또 전화 주신 건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예. 자, 이제 다음 분 또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뭐 궁금하고 있어서요. 어떤가요? 제가 한동에 네. 작은 아파트 하나 갖고 있거든요. 네네. 이번에 정왕동 청약 105신도시에 청약했어요. 네. 그래서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지 아니면 매도하면 좋을지. 네, 네, 네. 105신도시 매도 거는 시기는 네. 언제쯤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도하시려는 곳이 한동 쪽에 있는 네, 주공 아파트요. 주공 아파트. 알겠습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고민해 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사시는 곳, 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고 또 어디 네. 그 신도시라든지 새로운 아파트로 이렇게 가시려는 계획을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공통점이 많은데, 자, 일단 그 광명의 하안동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갖고 계신데, 네. 요걸 언제 팔면 좋냐? 그리고 네. 지금 정왕동에 105 신도시에 아파트를 네. 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떠냐? 이렇게 네.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자, 일단 하안동에 있는 게 몇 단지죠? 6단지요. 6단지면 제가 네. 알기로는 15평에서 20평까지만 네. 있는 아주 소형 아파트 단지로만 구성돼 있거든요. 예, 15평이요. 지금 아마 최근에 하안동에 네. 있는 아파트 가격이 조금 다소나마 올랐을 거예요. 네, 많이 꾸준히 올랐어요. 거래가 없다가 거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구로 그 디지털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로서는 교육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장점이 많기 때문에 네. 일단 소액으로 이렇게 어떤 그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수요층들은 여기가 제일 만만하기도 하고요. 또 네. 거주 환경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향후 전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네. 이제 전세 금액, 전세 비율이 얼마냐라는 부분부터 우선 체크를 해보면 네.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소형이라고 그랬으니까 몇 평이죠? 15평이요. 15평이죠. 네. 자, 15평짜리가 지금 시세가 제가 알기로 한 1억 8천이나 그 정도 네. 될 거예요. 네. 근데 전세 금액이 좀 생각하는 것보다 낮습니다. 한 1억 1천에서 1억 2천 정도거든요. 네. 통상적으로 20평대라든지 30평대 같은 경우, 특히 이 지역에서는 20평대 같은 경우는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오래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이렇게 작은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세 비율이 낮은 이유는 굳이 내 집에 거주를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 소형을 가족 단위 형태로 하는 수요층들은 많이 적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해봐서 이렇게 가족 단위로 물론 혼자라든지 2명 정도 살기에는 좋을 수는 있는데요. 누구든지 3명, 4명으로 식구가 이제 증가되면서 이런 15평형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왕이면 내 집 마련을 선택하는 데서는 신축 그리고 또 20평대 아파트 이런 걸 선호하기 때문에 네. 15평에 가지고 있는 구매력, 즉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기는 무리는 없지만 그걸 자꾸 사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경우는 점점점 어떤 그 가치가 높아지기는 어렵다고 보여요.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했을 이 분위기에 매도를 네.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더더군다나 이 하안동이 입지적으로 광명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위쪽에 그 7호선 변에 이제 철산역 주변 아파트가 있잖아요. 네. 자, 그런 쪽하고 저 아래쪽 보면 소화동이 있고요. 또 그 아래쪽으로 보면 광명 역사권의 택지지구가 또 있어요.
또 오른쪽에 그 금천구청에 있는 그 새로운 아파트가 있고, 자,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이렇게 소화동의 아파트가 조금 내 거보다는 좀 신축이고요. 또 새로의 금천구청 앞에 있는 새로운 아파트가 또 등장을 하고, 저쪽 그 광명 역세권에도 새로운 아파트가 등장하고요. 또 철산역 주변에도 재건축이 돼서 새로운 아파트가 등장되는 여러 가지 나보다 더 좋은 여건에 있는 아파트가, 물론 가격 편차는 있지만 그런 후보지들이 있을 경우라면 누구든지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면 여기를 벗어나서 그 근처에 새 아파트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다지 점점 시간이 근데 갈수록은 그 재개발 가능성 있나요? 재개발이 된다고, 재건축이 된다고 손 치더라도요. 일단 여기가 입주한 연도가 90년도예요. 네. 그럼 2020년도부터 출발을 하는 거고 저층이 아닌 중층이거든요. 예. 그랬을 경우에 대지 지분을 고려를 해본다면 사실 조합원들한테 큰 이익은 없습니다. 아, 저도 그래서 지금 매도 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네. 팔 생각이거든요. 예, 분위기 좋을 때 팔고 항상 네. 중요한 건 앞으로가 중요한 거니까 네. 그 15평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정말 구매력이 높게 나타나진 않아요. 점점점. 이게 만약에 네. 저 구로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희소 가치는 높거든요. 그냥 혼자서 거주하시는 분, 둘이서 거주해서 가족 형태가 아닌 분들이 거주하시는 형태가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 밀집촌이기 때문에 가족 형태 구성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10평대가 오히려 밀리는 부분이고, 평당 금액으로만 따져도 여기 같은 경우는 20평대가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아, 예. 예, 그렇기 그럼 때문에 제가 정왕동은 어떤가요? 네? 정왕동. 자, 정왕동은 일단은 거기에 청약을 하셨고 이제 당첨이 됐잖아요. 예. 일단 축하드려요. 제가 축하드린다라는 의미는 앞으로 괜찮다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이 근처에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시화지구. 예. 이 시야지구에서 거주하시려는 분들의 배후 주거지는 이쪽 있는 노후된 아파트에 다 90년대 입주한 아파트들이거든요. 네. 근데 100곳 도시개발이 생기면서 새 아파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노후된 아파트가 30평대 기준으로 2억 초반대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지금 평당 1,000만 원 정도니까 한 1억 정도만 더 보태면 충분히 진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서울 대학교 이제 국제 대학교가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부터요. 그런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학군에 대한 부분까지도 더 좀 가미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즉 네, 그것 때문에 쉽게 생각이 얘기해서 네. 시흥의 송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네. 지금 송도라는 지역이 굉장히 좀 고분양가로 했다가 지금 만일이 침체됐다가 다시금 조금 궤도가 성장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군이라 여러 가지 형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 내에서는 그야말로 송도 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에서 특화된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꾸준히 좀 어떤 업체들도 입주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100곳 도시 개발 구역도 마찬가지 경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쪽에서라면은 꾸준히 지금 신축 아파트의 기대감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축 아파트라도 굉장히 괴리감이 높은 평당 1,500, 2천만 원짜리가 아니라 1,000만 원짜리라면 충분히 여기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이전하려는 그런 성향이, 심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는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평당 100만 원, 200만 원이 꾸준히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입성을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유, 네, 도움을 시청자님. 많이 주셨네요. 예, 궁금한 거 다 해결이 되신 거죠? 예, 너무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자, 다음 분 또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예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네.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저기 수원에 현대산업개발에서 분양하는 거 저기 있거든요. 네네. 영통구 원천동에. 네네네. 예. 네. 거기에 이제 1240세대 되는데 오. 거기다가 분양을 한번 넣어보려고 그러는데 예. 거기에 좀 넣으면은 좀 어느 정도 괜찮을까? 메리트가 있나 네. 싶어서요. 어우, 예, 단지가 크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광교 쪽이라고 하셨는데요. 살피러 네. 가볼게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수원 이제 광교죠. 네. 광교 신도시 아래쪽에 위치한 아마 C블럭의 현대 아이파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쪽에 지금 분양이 아마 다음 주 분양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거기를 조금 넣어보면 어떠냐?
그러면 조금 네. 나중에 시세 차익을 좀 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태에 한번 투자적인 관점 네. 인 것 같은데 거주라는 목적도 있으신 건가요? 네. 아, 그래요. 자, 일단 제가 이렇게 지도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네. 광교 신도시가 이렇게 수원 북쪽에 위치한 곳이죠. 이렇게 있는데 네. 광교 신도시의 장점하면 일단 수원의 기존에 있는 어떤 수요층들 좀 뭐 삼성 단지라든지 이런 어떤 실수요층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주거 여건이 좋은 곳이거든요. 더군다나 네. 신분당선이 개통된다라고 한다면 판교에 있는 거주 수요까지 이렇게 당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광교 신도시라는 곳을 들여다 봤을 때 입지적인 관점에서 경기도청이 들어오는 이 중심 지역 있죠. 네. 자, 여기 같은 경우가 일단은 신분당선이 위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계획이 있어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위치한 곳은 원천 저수지죠. 이 아래쪽에 위치한 곳이거든요. 네. 자, 여기가 과연 얼마에 분양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네. 자, 그럼 위쪽에 자리 잡은 신분당선이 개통되는 중심 지역에 또 광교 테크노밸리 인접된 곳에 시세는 얼마냐 하는 거 하고 또 여기에 분양되는 시세는 얼마냐 하는 거 하고 또 이 근처에 나랑 좀 경쟁적으로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얼마냐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흥덕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또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 지금 분양가 혹시 얼마인지는 아시나요? 분양가가 1,550에서 1,65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이게 제가 이거를 분양을 한다고 얘기 나왔을 때 얼마로 들었냐면 1,500에서 1,600으로 들었어요. 1,500에서 1,600이요? 네, 그런데 지금 1,550에서 1,650으로 약간씩 고개를 들은 이유는 지금 네. 내놓으면 분양 시장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분양이 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회사 측에서 보면은 굳이 할인 분양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켓 동향을 살피면서 이쪽에 적정한 금액이 맥스로는 얼마냐라고 하는 거지 이걸 미니멈은 얼마냐라고 하는 구조에서 분양 금액을 설정하지는 않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근처에 분양 금액이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는 뭐 1,800만 원 선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거의 이 중심부에 있는 곳은 1,900, 2,000까지 가 있는 곳도 있어요. 자, 그러면 중심부이라 여기가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중심부이라 그러면? 경기도청 근처에 신분당선이 개통되는 역사 근처에 있는 아파트하고 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호수 남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네. 수원지방법원 오른쪽에 이렇게 광교 신도시가 드문드문 이렇게 꾸준히 퍼져가 있습니다. 자, 네. 이런 상태에서 금액하고요. 여기가 이제 1,600만 원 선이라고 봤을 경우에 네. 오른쪽에 흥덕지구 같은 경우는 여기도 입주한 지가 한 4, 5년 차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여기 같은 경우 시세가 1,200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네. 자, 그런 상태에서 내가 보면은 어찌 보면 지금 1,500, 600만 원 선의 금액이 그야말로 지금 어떤 아파트 시세로 따진다면 맥스가 되지 않겠느냐예요. 과연 여기서 1,500, 600을 받아서 1,600, 700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거는 물론 분위기가 새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조금 더 지도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봤을 경우에 요 아파트 남쪽에 있죠. 여기가 이제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호재 때문에 주거 환경이 좀 개선된다면 이게 다소나마 조금 인기를 끌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광교의 도청 근처에 신분당선 같은 경우 근처에 있는 아파트 시세와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교통 환경은 조금 부족하거든요. 거기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네. 요 옆에 있는 흥덕지구가 아무래도 굉장히 좀 싼데 여기가 과연 옆에 싼 아파트를 두고서 1,600, 700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좀 분양 금액이 높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조금 장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거는 거주를 만약에 목적으로 했을 경우라면 시세가 하락할 염려는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세 차익을 굳이 목적으로 한다면 굳이
투자적인 관점에서 여기를 분양받으실 필요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 어떤 목적으로 내가 접근하는 것인가? 요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세미나를 이용하셔서 여러분들 질문 또 접수받고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 안내해 드릴게요.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입니다. 6월 22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세요. 오늘은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는 분들이시라면 지금부터 더 주목을 해주세요. 매물 정보 소개해드릴 겁니다. 2077-6392번으로 전해주시면 매물 정보 소개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오늘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현 소장과 ENR 투자연구소 송승현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께서 가지고 오신 매물 하나씩 열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깊게 한번 살펴주세요. 자, 송 소장님의 매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매물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 복합 개발의 수혜지면서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갖고 있는 마포구 합정동이 되겠습니다.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합정동에 또 얼마나 괜찮은 물건이 있나 살피러 갈 거고요. 이번엔 박준호 선생님의 매물도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준비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매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시세 대비 아주 저렴한 분양가로 가격 경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단기 차익이 가능한 서초구 양재동 투룸과 다양한 지역개발 호재와 더불어 2천만 원의 소액 투자로도 쓰르름에 투자할 수 있는 강동구 천호동 매물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자세히 봅니다. 첫 번째 매물은요. 박준현 소장님께서 준비하신 양재동 매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는 매물입니다. 올해 11월이 되면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 2개입니다. 매매 금액이 2억 4,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2,500만 원 내다보고요. 이렇게 제하고 나면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정도로 접근 가능해 보입니다. 양재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 이 물건의 일단 특징, 포인트 먼저 잡고 갈게요. 투자의 포인트를 어느 쪽으로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강남 최대의 재건축 단지인 개포 주공 이주 수요 12,000세대의 배후 지역이고요. 본 매물지는 이주 수요 충당 1순위 지역으로 전세가 및 월세가 상승은 물론 매매가도 상승이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매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친환경 주거지역으로 구룡산, 대모산, 그리고 청계산, 양재천 등이 인접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재 IC로 통하는 경부고속도로와 그리고 과천 의왕간 고속화도로, 그리고 강남 순환 고속도로, 양재 대로 등과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공사가 직접 선 분양한 매물로서 시세 대비 아주 저렴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의 소액 투자로 단기 시세 차익은 물론 월세 전환 시에는 5천만 원의 투자로 12.4%의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여건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양한 교통망을 지니고 있는 양재동 근처에 있는 매물입니다. 교통적인 어떤 장점?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서초구에서는 자연환경 요소가 아주 뛰어난 곳으로 주변에는 구룡산, 그리고 대모산, 청계산 등 풍부한 녹지공간과 생태하천으로 유명한 양재천과 양재 시민의 숲이 있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수한 학군으로 국립고등학교, 그다음 개포초등학교, 그리고 언남 중고등학교가 인접해 등하교 시에 안전하고 교육 환경이 좋아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양재 IC로 연계되는 경부고속도로와 그리고 강남 순환 고속도로, 그리고 양재 대로 등 사통팔달에 광범위한 교통망을 갖춰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더해 역세권으로 도보 5분 거리의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을 이용할 수 있고 1분 거리의 버스를 이용하여 강남 중심 지역으로 10분 내에 진입이 가능하여 지하철 2호선, 3호선, 4호선, 7호선, 9호선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생활 편의시설 또한 풍족해 대형 유통업체인 하나로클럽, 그리고 이마트, 그리고 은행, 관공서, 그리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교육, 생활, 주거, 교통 환경, 더해 자연 친환경적인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일단 입지 너무 좋아요. 거주하기 매력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제 투자를 하는 목적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미래 매물 가치를 끌어올릴 만한 호재는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TV에서 많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주변에는 삼성전자, 현대, 기아, 그리고 포스코, LG, KT 등 대기업 연구소들이 많아 3, 4인 가족 단위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 본 매물은 조용한 주거 지역에 위치하여 임대 수요자가 더욱더 선호하는 지역이고요. 더해 강남구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개포 주공, 그리고 개포 시형, 그리고 음막 아파트 등 재건축 사업으로 현재 12,000가구가 이주 예정이고 추가로 강남 4구에 10만 가구 이상이 재건축에 따른 대단위 이주가 시작되면 강남 전역에 전세난이 예상되며 재건축 단지와 인접한 본 매물 지역이 최고의 이주 배후지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주 소유가 몰리게 되면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 본 지역의 임대 시장과 매매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됨으로써 높은 임대가 형성과 집가 상승으로 최적의 투자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매물에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 연구센터 중심지로 현대, 기아자동차 본사를 비롯해 코토라, 그리고 LG전자, KT 연구센터, 모바일 연구소, 그리고 서울 품질 연구소 등 대기업의 대규모 업무 시설과 연구소가 인접해 투자를 위한 최적 조건을 가지고 있고 더해 곧 입주 예정인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구센터 삼성 R&D 센터가 입주 시에 연구원 약 1만 명과 그리고 협력업체 약 2만 명이 상주할 예정이고 무산 위기에 몰렸던 9만 6천 제곱미터의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파이시티 복합 유통단지 개발 그리고 양재 꽃시장 국내 최대 농식품 산업 거점 시설로 개발과 그리고 국립중앙원 이전 등으로 많은 유입인구 증가로 인한 지역상권 임대 수요와 더불어 집가 상승도 크게 기대할 수 있어 본 매물 또한 가치 상승으로 시세 차익을 바라볼 수 있는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아직 준공 완료는 안 됐고요. 올해 한 말쯤, 한 11월쯤 준공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지어지게 되나요? 특징 점검해 주세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2015년 11월 준공 예정인 건물이고요. 5층 중 3층에 로얄층입니다. 그리고 전용이 40.77제곱미터, 대지가 16.14제곱미터에 방 2개, 넓은 거실, 그리고 욕실 하나에 투룸이고요. 그리고 친환경 내부 마감재 처리와 외관, 사면 최고급 대리석으로 시정 예정이고요. 그리고 넓은 거실과 필로티 구조로 투룸에서 보기 드문 100% 이상 주차 공간 확보와 그리고 입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및 CCTV 그리고 현관 보안문 설치 그리고 더해 프로 옵션으로 드럼 세탁기, 빌트인 냉장고 그리고 전기 쿡탑, 에어컨, 식탁까지 제공 예정인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가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가격은 물론이고요. 임대 수익 어떻게 또 가늠해 볼 수 있나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매매 금액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구의 투룸이라면은 이 전용의 이 대지 지분이라면은 2억 9천에서 3억 초반인데요. 아주 파격적인 분양가입니다. 2억 4,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임대가 2억 2,500만 원이고요. 실투자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세 전환 시에는 보증금 5천만 원으로 월 90만 원, 그리고 대출 1억 4천만 원 정도 이용하시고요. 실투자 5천만 원으로 대출이자 공제하시고 연 616만 원의 수익률 12.4%의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가격까지 점검을 해드렸어요. 저희 첫 번째 매물로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 살펴드렸는데요.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있습니다. 뭐 어떤 것들 좀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굉장히 아쉽지만은 지금 2세대가 남은 매물입니다. 그래서 워낙 파격적인 금액이라 일단 빨리 현장에 나오셔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에는 입지 여건, 개발 호재, 그리고 임대 수요 및 도로 요건, 그리고 건물 특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재테크성의 부동산 투자를 하는 만큼 꼭 현장 답사를 하셔서 직접 확인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자, 연락 주신다면 저희가 상세한 위치들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양재동 매물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마포로 눈을 좀 돌려볼게요.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곳 합정동으로 가시죠. 마포구 합정동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2, 6호선 합정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 위치해 있는 매물이네요. 올해 9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2층, 방 2개, 욕실 하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5,6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3,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1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송승현 소장께서 준비하신 매물입니다. 합정동 매물 들여다볼 거고요. 투자 포인트 먼저 저희 요약해서 첫 번째로 점검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 저희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마포구를 보시면 4대 성장 거점이 있습니다. 그 4대 성장 거점에 아주 중심 핵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 프리미엄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첫 번째 추천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통망이 굉장히 뛰어남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을 보시면 업무타운의 중심에 위치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라든지 현재 그 임대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넓은 전용을 뽑을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일반 다세대 이제 상품보다 2평에서 2편 반 정도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실거주라든지 향후에 매도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매물을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입지적인 여건 먼저 짚어드릴게요. 자, 합정동에 있는 매물입니다. 교통적인 측면들, 주변의 편의시설, 뭐 도로망은 잘 갖춰져 있나 이런 것 등등에서 다 살펴볼게요. 하나씩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 마포를 보시게 되면은 예전부터 이제 마포 같은 경우, 합정 같은 경우는 마포에 이제 서울에 그 한강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가장 그 관문이 되겠습니다. 그 관문 역할을 했던 지역 중에 한 곳인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 교통편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2호선과 6호선 그 더블 역세권이 되겠죠. 더블 역세권 그 합정역에서 도보 6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한정거장만 이동을 하신다면 경의선이라든지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통편을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그 한강변과 역세권 중심에 위치를 하였기 때문에 주변을 보시면 굉장히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교통을 편하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뭐 하단 쪽을 보시게 되면 한강 시민공원이라든지 여의도공원, 영등포 등 다양한 업무타운이 즐비해 있고요. 또한 이제 하단 쪽을 보시게 되면은 당인리 발전소라든지 홍대 상권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 좌측을 보시게 되면 녹지 공간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월드컵 경기장과 이제 상암 DMC를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우측을 보시게 되면 합정부터 그 홍대까지 이어지는 그 업무 타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그 홍대 합정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비즈니스라든지 관광, 쇼핑이 아주 특화된 거리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 인프라가 아주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강변북로까지 아주 그 직선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순환로라든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강남과의 접근성이라든지 기업체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제 합정부터 홍대까지 이어지는 그 업무타운의 배후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을 보시게 되면은 대학가가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만큼 그것은 임대 수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홍대 같은 경우는 18,000명 정도,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 3만 명이 넘고요.
그다음에 이대 같은 경우도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서강대뿐만 아니라 추계 예대까지 합한다면 한 9만 명에 가까운 임대 수요를 갖고 있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9만 명에 달하는 임대 수요라. 굉장히 많죠. 자, 개발 호재 챙겨보겠습니다. 많이 발전된 지역이긴 한데요. 아직도 개발할 거리가 한참 남아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 들 수 있을까요? 이 마포구를 보시면은 아까 처음에도 그 설명을 드렸듯이 마포구에 보면 4대 성장 거점이 있습니다. 공도, 합정, 홍대, 상암, 풍부한 임대차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포구를 보시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그 최우수 구로 뽑힐 정도로 다양한 일자리들이 창출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그 합정역 주변을 보시면은 합정 균형발전 촉진지구라고 하죠. 1구역과 4구역 그다음 이상구역이 지금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신도시랑 이제 뉴타운 같은 경우는 주거지 위주의 굉장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균형발전 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상업이라든지 업무가 이제 개발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쪽으로 주변을 보시면 배후 주거지, 1차 배후 주거지라고 본 매물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홍대 입구서부터 합정역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이제 디자인지구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정 그 출판업 같은 경우는 400개에서 한 600개 정도 이제 출판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시에서 디자인 관련돼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당인리 발전소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당인리 발전소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굉장히 지저분하고 혐오 시설 중에 하나로 뽑혔는데요. 지금 당인리 발전소 같은 경우는 지하로 이제 들어가면서 상층 같은 경우는 지금 한강 그 녹지 공간으로 잘 꾸며지면서 공원화 지금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을 펼칠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 예전에 이제 합정역 주변으로 보시면 홍대 면세점이 지금 건립이 될 예정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꽤 큰 유명한 회사와 함께 중국의 모 그룹에서 모 그룹의 여행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면서 앞으로 이쪽에 이제 개발이 된다면은 2만 명 정도 종사자들이 지금 고용 창출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효과를 아주 반사이익을 발 수 있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개발 호재가 가득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건물 자체의 매력만 풍부하다면 될 것 같네요. 9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지어지게 될지 궁금한데요. 특징 꼽아주시죠. 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방 2개, 거실, 욕실, 베란다 구조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 마포구를 보시면 디자인 마포라고 불릴 정도로 외벽이라든지 디자인은 굉장히 잘 갖춰질 거고요. 기본적으로 1층에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또한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총 5층 중에 2층에 위치를 하였습니다. 그만큼 임대차 수요가 굉장히 선호하는 그 다양한 연령층이 선호하는 그 층수에 속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양면 도로를 보시면은 이제 도로가 양쪽으로 도로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감이라든지 통풍, 채광이 굉장히 뛰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실내 같은 경우는 한샘에서 기본적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수요가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위치, 그런 마감 자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가격 분석하겠습니다. 매매 가격 어떤지 또 실제 투자 금액까지 이제 비교하면서 한번 분석해 보시죠. 매매 가격이요? 네, 매매 가격은 지금 현재 마포구 같은 경우는 뭐 도면이 나오면 바로 계약이 끝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데요. 매매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2억 5,6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세 예상은 한 2억 3,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는 한 2,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월세로 하셨을 경우는 보증금 같은 경우 2천만 원에 수요가 굉장히 넘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임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융자를 활용을 하신다면 5,600만 원 정도 실투자를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융자를 잘 활용한다면 10%의 수익률과 함께 연 경비를 제외하고 585만 원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충분히 매력이 있는 곳이에요. 합정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거 듣고 한번 매수해볼까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유예사항 있으면 또 워낙 소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이쪽에요. 좀 몇 가지만 찝어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그 매수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만큼 임대를 마칠 때는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주변 같은 경우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대학가와 업무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 또한 교통망까지 잘 갖춰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굉장히 넘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주변의 연령층, 수요자층의 연령층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직접 위치와
그 거리를 잘 판단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좋은 것을 추려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긴 합니다만 결정은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직접 가셔서 발품 팔아보고 둘러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매물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매물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강동구입니다. 매물 열어보겠습니다. 강동구 천호동 3룸 다세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네요. 올해 5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전용 면적 66.2제곱미터고요. 방 3개, 욕실 하나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4억 1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9천만 원 내다보고요.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이면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천호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방 3개 매물입니다. 선생님 추천 포인트 짚어주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네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은 아주 파격적인 자녀 세대의 파격적인 분양가인데요. 그래서 2천만 원 투자로 스를 매입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단기 세책이 가능하고 월세 전환 시에는 11%의 고수익이 보장된 매물입니다. 그리고 강동구를 자족도시로 발전시킬 고덕상업 업무 복합단지 그리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그리고 첨단 업무단지 더해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 사업이 빠르게 추진 중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유입인구 증가로 인한 임대가 상승과 집가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 이주소의 배후지역으로 고덕지구, 둔천지구, 강남권 등 재건축 이주소의 배후지역으로 현재 많은 이주 수요와 투자 수요까지 가세함으로써 공급 물량이 부족한 탓에 꾸준히 임대가 및 매매가가 상승을 타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지하철 연장 개통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인데요. 지하철 8호선 암사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여 강남 중심지까지 3분 30분대 진입할 수 있고 그리고 2016년 황금라인 지하철 9호선 그리고 5호선 그리고 2017년 8호선 연장 개통을 앞두고 있어 현재도 편리한 교통이 더욱더 편리해질 것으로 편리해진 건 물론 유도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대하고 있어 투자 가치가 아주 높다 하겠습니다. 네, 이런 포인트 가지고 있는 천호동 매물 살펴보겠습니다. 이주적인 여건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암사역에서 가까워요. 뭐 네, 그밖에 그렇습니다. 교통적인 측면, 장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초역세권 지역인데요. 지하철 8호선 암사역과 5분 거리에 위치하였고 8호선을 이용하여 천호역에서 5호선과 그리고 잠실역에서 2호선이 환승이 되어 강화문, 종로 그리고 강남 업무 중심지로 이동이 쉽고 편리하여 직장인들이 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타건한 교통망을 구축했는데요. 올림픽대로, 외곽순환도로,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구리 암사대교 등이 인접하여 서울 도심과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편리하고 더해 지하철 5호선 상일역에서 하남 미사지구까지 연장 발표 그리고 2017년 8호선 연장 개통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교통 여건은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학군 형성으로 인근에는 강남 8호권에 뒤지지 않는 다양한 학군이 형성되어 있어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도보 1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강나루 한강공원 그리고 암사 선사 유역 등이 위치하여 일상 속의 산책과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암사 종합시장, 은행 그리고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어 생활, 주거, 자연 환경까지 갖춘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개발 계획들이 또 많아야 투자 가치가 또 회수가 되고 또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챙겨드릴게요. 호재는 뭐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강동구는 강남 상구에 비해서 아주 메리트 있는 것이 아직도 개발할 곳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지구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는 200여 개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가 들어설 예정이고 인근 제1지구 첨단 업무단지의 삼성 엔지니어링과 동종산업 집적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해 제3지구의 고덕상업 업무 복합단지는 세계적 가구 유통인 이케아를 비롯해 연구개발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생명공학 기업들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들 지구에 기업들이 입주하면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10조 9천억 원 그리고 임차 수요는 5만여 명 그리고 고용 유발 연간 6만 2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따른 집가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동구를 비롯한 강남 사구 일부 단지들이 이주를 시작했고 올해 강동구에서는 이주 예정 가구 수는 1,372가구 그리고 강남 상구는 총
11,556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강동구는 강남 4구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현재 많은 이주 수요가 몰리고 있어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크게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동남권의 신주거문화 중심지로 개발할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는 천호 1구역에 성매매 직결지와 노후된 재래시장을 정비하여 풍요롭고 쾌적한 서울 동남권의 신주거 문화 중심지로 개발할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어 있어 사업이 완료되면 지상 40층 4개 동의 주상복합 건물에 판매시설 그리고 업무, 문화, 복지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역 상권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다양한 지역 개발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임대가 및 집가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호재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5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지난달입니다. 따끈따끈한 신축 건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어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2015년 5월 말 정도에 준공이 된 다세대 주택이고요. 총 5층 중 4층입니다. 그리고 전용이 66.2제곱미터, 그리고 대지가 32제곱미터. 다른 3룸보다는 대지 지분이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방 3개, 욕실, 주방, 거실로 이루어진 3룸이고요. 특히 6평의 테라스가 있어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필로티 구조에서 보기 드물게 100% 이상의 주차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와 옵션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와 그리고 결로 방지 시공 및 최고급 자재로 내장을 시공하였고요. 그리고 옥상에는 전 세대 개별 창고 설치와 그리고 공간 활용을 높이기 위해 신선한 채소를 직접 재배하여 먹을 수 있게 전 세대 계열 톡각을 제공하는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아우 예쁘네요. 내부도 굉장히 넓고요. 방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 챙겨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가격. 그게 최고 중요하죠. 네, 분양가 아주 저렴한 3억 1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 2억 9천만 원이고요. 여기 세입자가 6월 말에 입주 예정으로 지금 세입자가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실투자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세 전환 시에는 전세 끝나고 월세 전환 시에는 한 5천에 110만 원 정도, 그래서 대출 2억 원 정도 이용하시고요. 그래서 실투자 6천만 원으로 대출이자 공제하시고 연 660만 원의 수익률 12%의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호동 매물까지 점검을 해봤네요. 자, 매수 시 유의할 점 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것들 염두에 둘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수익형이나 차익형이나 어느 부동산은 어쨌든 간에 싸게 사야 되고 주변 입지도 좋아야 되고 하지만 가격이 얼마만큼 싼지를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주변 시세도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검토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아우 싼 게 이유가 있지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저희가 검증 작업을 또 중간에서 거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시고 선택해 보세요. 마지막 매물 정리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못다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정보 궁금하시다면 2077-63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해날 투자연구소 송승현 소장,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과 함께했고요.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